어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를 찾아 4.3에 대해 사과를 한 지 2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대통령 사과는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 싸워온 제주 도민들이 있기에 가능했는데요. 대통령 사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그 이후의 과제들을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 전 이곳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4.3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55년 만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사과. 강요된 침묵 속에 끈질기게 싸워왔던 제주 도민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2003년 10월 31일 오전 10시 도민과의 대화 자리에 나선 대통령은 1186자로 짜여진 제주 4.3 사건 관련 말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3이 일어나고 55년이 지나 마침내 이뤄진 정부의 사과. 유족들은 눈물과 환호로 화답했습니다. 당시 63살이었던 이재호 할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맙다 외치면서 기립박수를 쳐서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던 단어냐. 사과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한다는 거는 유족에게는 감개가 너무 무량한 거예요. 대통령의 사과가 있기까지 제주도민들의 처절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 직후 제주대학교 학생 7명을 중심으로 4.3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5.16 쿠데타 이후 감옥이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한라산 무장대에 의한 폭동이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폭동이면 왜 군경이 양민들을 그렇게 학살했을까? 그런 데 대한 의심이 생겼고 그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좀 해야 되겠다. 군사정권 하에서 방공법과 국가보안법으로 논의 자체가 금지됐던 제주 4.3은 1978년 소설 순이 삼춘이 발표되면서 지상으로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그 비밀로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이 제주 4.3 이야기를 발설한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 4.3 얘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오고 온 국민들이 알아야겠다, 안 해야 된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제주도 출신 대학생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4.3 진상규명 운동이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1989년 제주 4.3 연구소가 문을 열었고 4.3 추모 행사가 처음 열렸습니다. 1992년 4.3의 실체를 고스란히 세상에 알린 다랑쉬굴이 공개됐고 이듬해 제주도의회는 4.3 특위가 구성돼 희생자 신고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1999년 국가기록원에서 4.3 수영인 명부가 발견됐고 그해 12월 26일 4.3 특별법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4.3 진상규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명예회복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특별법에 총력을 기울였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03년 10월 15일 진통 끝에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사과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 색깔론과 이념의 공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상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군과 경찰 측을 대변하는 위원들께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고 또 밖에서도 이들과 함께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러니 당연히 대통령 사과도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2007년부터 시작된 제주공항 남북 활주로 부근의 발굴에서는 382명의 희생자 유해가 확인돼 다시 한번 4.3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평화재단 기금 출연이 좌절됐고 박근혜 정부 당시 4월 3일이 국가 추념일로 지정되긴 했지만 대통령의 추념일 참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기간 3번 추념일에 참석하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보수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4.3을 폄훼하고 색깔론으로 퇴색시키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4.3 추념식에 구구단체들이 집회를 열면서 유족들과 물리적 충돌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서북 청년단들이 옛날 우리 조상님들 칼로, 죽창으로 다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린 절대로 이걸 용납을 못해요. 남은 과제들도 여전합니다. 작년부터 진행 중인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4.3 시기 미국 미군정 역할, 미국의 책임 등에 대한 내용으로 내년 말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4.3 중앙위원회의 신임위원 이촉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만을 이렇게 옹호하는 학자들이 포진해 있다고 하는 것은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진상조사 보고서 자체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특히 행안부는 그동안 공개돼 왔던 4.3 중앙위원 명단도 비공개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주 4.3은 아직 이름을 찾지 못한 채 백비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남긴 비극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20년 전 대통령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비단 그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분들의 충정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역사의 진실을 밝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룩하여 보다 맑은 미래를 기약하자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노인, 여성, 겨우 15세를 넘긴 청소년들에 대해서 특별한 범죄 혐의 없이 일단 유죄로 단정했고 또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같은 혐의로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망 고일생님과 망 김인수님 모두 농사를 지었으나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4.3 사건 당시 숨어있다가 토불대에게 발각되어 두 분 모두 총살당했습니다. 풀려났는데 토벌대가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하니까 도망을 간 것이 숲을 그 안인데 거기서 아마 총살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살을 당하고 1년 후에 그 부인을 성산포 파출소에 잡아다가 쇠줄로 묶어가지고 그냥 총살시켜버려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친지들이 우리 오촌을 수습해서 매장을 했고 나중에 그 부인도 그렇게 총살당한 거를 매장을 했다가 제가 자란 후에 이장을 해서 지금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11살 때 이제 4.3이라는 사건을 만났는데 또 할아버지가 목포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무 죄도 없는 정말로 서민이고 이름자도 못 쓰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복도들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이런 죄목을 깃고 그 당시 돈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울 때입니다. 쌀 한 몫 주기도 어려운 상에서 무지하게 공권력을 이용해서 형을 만들어준 데 대해서 지금도 한이 분리하는데 합의부 사건 판결을 보게 되면은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로 거시하고 있는 것이 해당 피고인의 자백에 불과합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도 당시 재판에 좀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강무죄. 그대 가는 그 길이 내 마음으로 이어져 어디서든 언제
대통령 4.3 사과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 4.3 평화재단의 고희범 이사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제주도가 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단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게 됐다는 게 사퇴 이유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한겨레 신문 대표와 제주시장을 지낸 뒤 지난해 1월 4.3 평화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된 고희범 이사장. 고희범 이사장은 어제 4.3 평화재단에 사퇴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단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고희범 이사장은 제주 MBC와의 인터뷰에서 제주도가 지난주 보내온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4.3 평화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장을 선출해 왔는데 제주도가 조례 개정안에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고 이사장은 그제 오영훈 도지사를 만나 반대 입장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긴급 이사회를 열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선 제일 염려되는 게 그 4.3의 정치화죠. 그리고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재단을 흔들리게 되고 또 4.3 평화재단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고희범 이사장은 제주도가 조례 개정의 근거로 삼은 4.3 평화재단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도 엉터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엉터리 컨설팅 그 결과 보고서를 거기서 이제 어떻게 끄집어내서 그걸 근거로 그 이사회 구성과 조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고희범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4.3 평화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사퇴를 공식 의결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이사들도 집단 사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상 초유의 이사회 공백 사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그동안 컨설팅 보고서 등에서 4.3 평화재단 이사회의 투명성 문제가 거론돼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며 법적인 검토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4.3 평화재단 운영 방안을 둘러싼 제주도와 재단 측의 갈등이 이사장의 전격 사퇴로 이어지면서 재단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인구가 적은 농촌 마을은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을 뿐더러 먼 거리를 걸어 나가야 해서 버스 이용이 쉽지 않은데요. 콜택시처럼 부르면 오는 버스가 직접 와서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옵서버스가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처음 보는 마을버스가 농촌을 달립니다. 버스에는 오세요 의미의 제주어가 적힌 옵서버스라고 써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류소가 아닌 올레길에서 버스를 부릅니다. 여기 수산인데 수산 노인정 맞은편 골목집이오다. 고성 1, 2 명월회관까지만 갈게요. 고객님 3호차 앞으로 5분 후에 탑승 가능하신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호출 내용은 승객과 가장 가까이 있는 버스에게 바로 전송됩니다. 탑승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르면 오는 옵서버스인데 버스 이용이 불편한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와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일대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탈 수 있고 중산간 환승 구간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거렁 나왕네 허나 경아니면 혼 시간에 혼반 되기는 버스를 타나 회사 이리 왕네 시내버스 탄 가져마시. 빨리 진작 오니까 바쁜 때도 빨리 가지고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갈 때도 빨리 가져서 좋을 것 같고. 옵서버스는 수요가 적은 오후 시간대를 빼고 운행하며 요금은 대중교통과 같습니다. 옵서버스는 정해진 노선이나 배차 시간이 없고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져 새로운 호출이 들어오면 버스 노선도 시시각각 바뀝니다. 도내 옵서버스는 모두 8대. 수요가 있을 때만 운행해 농촌 마을의 정기 운행 버스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리에서 또 태흥리에서 처음 도입되는 이 옵서버스를 통해서 도민들의 나들이가 또 이동권이
제약됨이 없이 회수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주도는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한 뒤 이용자 수요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점과 어르신 행복택시 등 교통복지 카드 혜택과 중복되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도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제주는 예년보다 온화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복사능각으로 인해 현재 김포와 청주, 대구 공항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안개가 껴있는데요. 오전까지 제주 공항을 연결하는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전까지 운항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에는 따뜻하겠는데요.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8도가량 웃돌겠고요. 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떨어져서 공기가 차가워지겠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남쪽 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 지역에서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성판악은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현재 북부 지역 14도, 남부 지역 18도, 서부 지역 1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와 남부 지역 24도, 동부 지역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성판악도 2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산간 지역에서 단풍 구경하기 좋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가운데 어제와 비슷하게 선선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금요일 밤 한라산 남쪽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주말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소 럼피스킨병이 제주와 경북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된 가운데 제주에서도 오늘부터 긴급 백신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오늘 선박을 통해 2만여 마리분의 백신이 들어오는 등 이번 주 안에 선박과 항공을 통해 4만 2천여 마리분을 확보해 오는 7일까지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소 5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는 백신을 축협에서 공급받아 농가가 직접 접종하고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와 보조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반이 농가를 방문해 접종을 도와줍니다. 제주도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만감류 출하 전 품질 검사제를 추진합니다. 품질 검사제는 설익은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가 출하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당도 11.5 브릭스 이상의 산함량 1.1% 이하가 상품 기준입니다. 만감류 농가는 행정시 농정과에 검사를 신청하면 되는데 상품 기준에 미달한 만감류를 판매하면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내년부터 제주어 교육 시간과 시범 학교가 확대 운영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유네스코가 소멸 위기의 언어로 지정한 제주어 보전을 위해 현재 초중고 연간 5시간 필수 운영하는 제주어 교육 시간을 내년부터 6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창천초등학교 한 곳인 제주어 교육 시범 학교도 내년부터 3개의 학교로 확대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감귤과 월동 채소의 재배 면적을 드론으로 조사합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6일까지 감귤과 월동무, 당근과 양배추 등 13개 품목의 재배 면적을 조사하기 위한 드론 촬영을 진행합니다. 드론 촬영은 제주 지역 전체 농경지 24만 필지 5만 5천 헥타르에서 진행되는데 재배 면적은 올해 월동채소 수급 안정 등 농업 정책의 기본 통계 자료로 활용됩니다. 삼방산 공개 제한 지역에서 구조된 등반객 2명이 결국 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서귀포시 안덕면 삼방산 공개 제한 구역에서 구조된 50대와 60대 여성 2명에 대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가 수사를 의뢰해 서귀포 지역 경찰대에 사건을 배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삼방산에서 내려오다 길을 잃었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해 소방 헬기로 구조됐는데 당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삼방산 동측 사면에서 발견됐습니다. 제주 2호 유원지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제주 분마 2호랜드 주식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시행 승인 취소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호 유원지 사업은 제주 분마 2호랜드가 2호 해수욕장 인근 23만여 제곱미터에 1조 600여억 원을 들여 호텔과 콘도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제주도가 진전이 없어 사업을 취소하자 업자 측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불이 났지만 선원들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어제 새벽 4시 15분쯤 차기도 남서쪽 18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서귀포 선적 51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등 9명은 근처에 있던 어선과 충돌한 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을 서귀포항으로 예인하고 기관실에서 불이 났다는 선원들의 말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